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1시간 15분 찍었네요. 오늘은 무조건 1시간 안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잃어버리셨던 이 15분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요 대목에서 오늘 몇 분 찍었지 확인하지 마시고요. 근데 댓글이 140개나 되네요. 야, 이거 댓글 읽다 보면 또 시간 좀 많이 지체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웜에 소통할 때랑 신문 읽을 때랑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신문 읽을 때는 신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엄청 집중해서 읽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그 대충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할 때, 요 기사 괜찮겠네.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쭉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실제 신문 기사 읽을 때는 저도 집중해서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자꾸 잡생각이 나요. 잡생각을 하다 보면 읽다가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지금 어떤 부분을 읽었지? 저도 그럽니다. 저도. 보통 우리가 혼자 이래 책을 읽거나 신문 보시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정신이 산만해서 잡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난독증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신문을 읽어드리는 저조차도 신문 읽으면서 잡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부릅뜨고 집중력 안 떨어지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내용을 읽고 뭔가 제가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주식하고 좀 연관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집중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어디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멘트의 움찔. 예전엔 설거지 많이 했는데 저도 벌써 채밀턴 1년이 훌쩍 넘어서리 이젠 설거지 안 하고 다닙니다. 항시 감사합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목표가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3억 어여 모아서 일이 많은 게 제 목표. 꿈은 이루어진다. 노력하는 자에게만. Dream come true일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 안 당하려면 적당히 먹고, 그죠? 너무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언제 나와야 되냐? 배부르면 나와야죠. 배부르면. 그거 아세요?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사자가 사냥을 하고 나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앞에 사슴이든 기린, 얼룩말이든 쉬운 사냥감이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인간만은 배가 부른데도 또 지나가면 또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카톡 프로필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도 법정스님의 무소유 딱 띄워놓고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에 내가 딱 예금 2~3% 넣기는 그렇고 우리 아이들 계좌 아니면 우리 남편 계좌 요 1년에 그래도 주식으로 한 15% 20% 그 이자보다는 훨 낫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60% 70% 그러면 그 몰래 하고 있는 남편 계좌나 아내 계좌나 아이들 계좌 이럴 때는 그냥 이익 실현 한번 딱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단기 자금으로 저희한테 맡기신 고객분들한테는 이제는 고 단기성 자금으로 본 자금들은 슬슬 좀 찾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한 7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7월 달까지. 어딜 가 설거지하고 가야지. 이건 들을 때마다 웃기네요. 당할까봐 등골이 오석합니다. 저도 늘 웃다가 등이 오석합니다. 그죠? 네, 이게 그냥 재밌게 표현해서 그렇지. 주식하다가 그 마지막에 별로 먹지도 못하고 설거지하는 그 심정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잔치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전무님의 목소리 들어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모닝브리프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처음부터 다시 듣고 있습니다. 여동생 KB 목표형 랩이 어제 끝났는데 너무 좋아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여동생 성과역은 2월 25일경 넣어서 아직 30%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송을 보내주고 동생에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전문의 오늘은 주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남동생이 KB증권에 가서 CMA 통장을 만들고 왔습니다. 최슬리 목표형 시작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금을 해약해서 넣어놨습니다. 목표형 랩 시작하면 알려주세요. 저희 형제 자매 4명이 채밀턴이 되었네요. 환영합니다. 전무님 고맙고 감사하고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년이 미국 대통령 3년 차라서 내년 장 또 돈을 또 시원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장이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나는 못 벌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에 버시면 됩니다. 내년에 또 엄청난 종목장이 전개가 되거든요. 요즘 매일 웜의 신박 영상 기다리는 게 낙이네요. 저도 업무 시간 날 때 기사를 좀 봐볼까 하는데 저희랑 같이 읽어주시는 기사를 픽하시는 기준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이 신문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셔서 월요일 조선일보, 화요일 매일경제, 수요일 매경 이코노미, 목요일 한국경제, 금요일 중앙일보. 네, 요렇게 그냥 5개 쭉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전자신문부터 해서 다른 신문들도 좀 저거 커버를 했었는데 네이버의 증권에 나오는 뉴스 뭐 그런 거를 했다가 저번에 무슨 뭐 저작권 이슈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은 신문 기사다라고 해서 대신 읽어주는데 이것도 뭐 저작권 어쩌고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큰 일간지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약간 중소형 기사에서는 그 무슨 언론 연합에서 뭐 그걸 관리를 하는지 저작권 이슈로 연락이 와서 네,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 큰 회사, 큰 일간지 중심으로 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채밀턴 형님들과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과 형님들 덕에 부자의 길로 멱살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주방으로 설거지하러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부자의 길로 그죠? 이리 와.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리 와.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끌고 가서 골목에서 가진 거 다 내봐. 그러면서 뭐 10원당 100대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너 털어가지고 많이 하면 10원당 100대야 뭐. 근데 우리는 끌고 가서 야, 돈 벌어. 자, 이렇게. 저도 멱살 잡히고 싶지만 사는 곳이 외국이라 부럽습니다. 계속 멱살 잡혀서 성투하세요. 네.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 이렇게 또 대댓글 다 알아주셨습니다. 힐링물 웜의 신박이 설거지 1인극으로 급 호러물로 변신. 누워서 졸다 깨다 듣다가 확 깼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방금 10원당 100대 이것도 약간 호러물이 됐는데요. 옛날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네,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퇴교길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 중학교 친구가 저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걔도 같은 아파트 사는데 저희는 그 아파트로 향해 가는데 그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는데 딱 옆에가 약간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긴, 그래봐야 뭐 한 고등학생 나이였겠죠.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좀 착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탁 와가지고 딱 붙으면서 세이가 도와줘 하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돌아보고 야 무조건 도망가라 했더니 그러다가 쫓아오면 어떻게 하는데 야 절대 안 쫓아온다 그냥 빨리 도망가 하면서 도망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역시 안 쫓아갔어요. 왜냐면 그 개 입장에서도 이거 끌고 가다가 도망가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그 대로에서 백주재간 대로 해서 그거 쫓아갈 리가 없죠. 근데 아까 보니까 신문 보다 보니까 네이버 뉴스에 뭐 여고생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참 그런 일들이 좀 씁쓸하긴 한데 아무튼 그때 그 친구 보고 야 무조건 뛰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절에 끌려가면 야 다내나 그리고 호주머니에 다 뒤져가지고 돈 나오는 거 있으면 10원당 100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방송을 듣다가 문득 제 마음이 정말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10만 금융 전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심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10만 금융 전사의 일원이 되어 나눔의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케빈 워시가 쿠팡맨이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제는 파워를 보내드리고 새로운 케빈 워시님의 입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고는 주가 변동성이 컸다는데 부디 평온하길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우리 솔트님이시거든요. 근데 솔트님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 있는데요. 자, 솔트님이 이렇게 또 과일 바구니를 보내주셨어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특별히 당부를 하셨어요. 방송에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민망하다고. 네. 근데 특별히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민망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잘해야겠어요. 크크크. 네, 케빈 워시가 제가 쿠팡맨이었다고. 제가 작년 10월 전에 주식 주자도 안 봤다가 채슬리 방송 한 달 보고 저희 사고가 잘못이라 생각하고 투자하여 계좌 안 열어보다 오늘 보고 놀라고 이제 간이 커져서 채부사정 유가상에서 미국 주식 1위이므로 미국 주식이 세금 많이 낸다 하여 개인은 한국 것보다 불리하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일단 가보자. 미국 것과 한국 것 관련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용감하게 해주시오. 감사하셨습니다. 네, 회사 자금이나 재단 자금 이런 거는 어쨌든 개인은 매매 차익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는데 양도 차익, 과세, 주식,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안 나옵니다. 근데 법인은 어쨌든 뭘로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 미국 주식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일부, 한국 주식에서 이번에 많이 번 돈으로 미국 주식 좀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시장이 좀 위기 상황이 온다 하면 환율이 또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갈 거잖아요.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가서 또 덜 터지게 될 거니까 국내 주식으로 수익 난 거, 미국 주식 좀 해보셔도 됩니다. 법인 자금인 경우에. 개인 자금은 미국 주식은 또 22% 세금 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현금도 포트폴리오라는 입장에 믿음이 갑니다. 코로나 때 삼전으로 처음 목돈을 벌 때도 유튜버였지만 전문인과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네요.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 오랫동안 함께 저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제 계좌보다 아이들 계좌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작년 말부터 거의 매매 안 했는데 그게 이유인가 봅니다. 제가 엉덩이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를 매수로 했던 적이 수차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든지요. 지나고 보면 조급한 성격이 문제였어요. 뒤늦게나마 요즘은 느긋한 성격으로 바꾸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매도 매수는 고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서대문역 근처 그 KG타워에 있는 이데일리 가서 방송을 찍고 다시 서대문 지하철을 타는데 딱 타는 순간 잘못할 뻔했어요. 제가 5호선을 하루에 거꾸로 2번을 탄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제대로 탔는데 내가 잘못한데 해가지고 내려서 반대 방향 탔더니 그게 잘못한 거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반대로 타면서 아니 지하철도 그렇게 잘못하나. 9호선 타고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9호선 타고도 신반포 그 다음에 뭐 신반포 이러는데 내가 여의도 가야 되는데 잘못 탔네 하고 또 거꾸로 가서 탔더니 다시 신노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 위안을 삼는 게 그 마법의 성 부르셨던 광진이 형이잖아요. 그 광진이 형이 한 번은 뭐 급하게 나와가지고 핸드폰 다 챙겨서 나왔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핸드폰 전화하려고 봤더니 집에 놔두는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그 집에 놔두는 무선 전화기를 들고 나왔다면서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런 걸로 위안을 좀 받기도 하는데. 장례식 육개장 소믈리에이신가요? 조깅하며 듣다가 빵 터져서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찐찐찐 먹장이십니다. 네. 그 장례식장 가면 꼭 이제 육개장을 딱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봅니다. 최슬리 덕에 생전 처음 기다림으로 금융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의 나의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최슬리와 같이 합니다. 질문을 잘 못하는 저는 웜의 신박을 좋아합니다. 잘 듣다 보면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다 나온답니다. 게다가 전무님이 설명까지 덧붙여 주셔서 궁금증이 깔끔하게 해소되곤 하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나 뵈면 우리 최밀턴 분들 만나 뵈면 오히려 앞에 이 웜의 소통은 듣고 뒤에 신문 기사는 안 읽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내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댓글에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거 답변해 주는 거 듣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 출장은 혹시 설명회 같은 걸까요?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설명회가 아닙니다. 꽤 큰 상장사 회장님이 설명을 좀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내일 연기가 돼가지고요.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 잠시 만나 뵙고 바로 서울 올라올 겁니다. 바로 서울은 아니네요. 그날 저녁에 해운대 가서 그 다른 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다른 분이 또 그날 부산 출장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해운대에서 저녁 먹자고 해가지고요.
28일이네요. 28일. 28일 해운대 잘 찾아보시면 잘하면 저 보실 수도 있습니다. 28일 저녁에요. 저도 미래에셋증권 2만원대에 매수하여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ETF 시대에 국내 ETF 시장 70%를 삼성 미래에셋이 장악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민하다가 삼성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고 배당 중심의 보수적 전략을, 미래에셋은 공격적인 글로벌 IB 확장 투자와 성장을 위한 해외 확장에 주력하는 듯하여 성장 잠재력에서 미래에셋을 선택하였습니다. K 주식의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은 K 주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시간 활용 중에 최고는 여행인 것 같네요. 이 계절 남프랑스에서 핸폰으로 주식장을 안 들여다보니 여행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혼자 나홀로 단신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다닐 때 이 남프랑스의 니스 해변 가보고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연극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연극의 도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 웜의 신박에서 해주신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그리고 보유 종목의 날씨는 살폈지만 정작 제 가족의 마음의 날씨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식을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면서 내 소중한 자산의 그 현금에다가 어떤 자산을 채워 놓을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비중을 가장 좋은 주식에 가장 많은 비중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내 시간 관리,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나의 시간, 타임 얼로케이션을 어디에다가 쓸 건가 보면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그 나의 소중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죠? 틈틈이. 우연히 구독자 수를 보았는데 13만이네요. 왜 이렇게 적나 싶다가도 주식에서 수익 내는 분들 비율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게요. 비유는 이 장이 좋을 때는 다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누적적으로 결국은 벌었다가 이걸 갖다가 또 지키고 그 다음에 덜 터지고 또 벌 때 좀 많이 벌고 덜 터지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강세장에서 이 초강세장에서 찔끔 벌고 나중에 터질 때 또 왕창 터지고 이런 분들이 거의 80%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종목 가지고 막 이런 거 사보세요, 저런 거 사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방이면 훨씬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올 거고 한데 일단 약간 교육적인 거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짜릿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막 확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쭉 계속 3시 이전에 영상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지만 나이 탓인지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그래도 영상과 최멘터님들의 댓글에 큰 도움이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주 별주부전 패널로 참가했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이번 주도 참가해도 될까요? 우리 태국님, 네, 이번 주 오셔도 됩니다. 발표하신 분은 어떻게든 발표자는 학습부장으로 임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학습부장님들은 월간 전망이라든지 이렇게 별주보전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종신보험에 매달 불입한 것이 만기가 몇 년 지났는데도 5% 이자는 쌓이고 있지만 겨우 낸 원금에서 얼마 불어나지 않았어요. 해약하고 채슬리에 가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답니다. 네, 제가 한 번씩 이 정도면 보험 깨서 해볼 만한데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해약하고 들어오세요.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긍정의 힘이 훈수투자면 5% 이자는 적은 게 아닌데 저 같으면 해지 안 하고 약관 대출 받아 투자하고 종신보험은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투자 수익 10% 이상 예상시. 너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트럼프 관세, 이번에 이란 전쟁 20% 빠졌을 때 이 정도면 들어가면 1년에 30% 나올 것 같은데 일본에 1년에 30%면 보험 깨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해볼 만 하잖아요. 1년 이자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꼭 기억해 두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늦게 시작해서 2%대 이자입니다. 주식을 이제 배우고 보니 종신보험이 엄청 바보짓이었더라고요. 일임형 할 때 원화 2억, 달러 1억, 해주식과 국내 주식 혼합해서 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혼합해서도 해드립니다. 돈이 생기면 일임 계좌에 아무 때나 넣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 고객분들이 증액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한 2천만 원, 1,000만 원 그러시면 저희 회사에 그 계좌에 1인 계좌에 돈 넣으시고 증액했다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목표 전환형 개설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설정 목표 전환되어 무척 기뻐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 전환형 랩 운영 중 보유 종목에 배당 기준일이 포함되고 배당 1도래 전 설정 목표에 도달하여 랩이 청산하게 되면 주 배당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 청산을 해도 그 배당 기준일에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배당 기준을 지나서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가 펀드가 아니라 랩은 다 내 명의의 계좌잖아요. 그래서 다 돈이 배당금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네. 최슬리 듣다 보니 부모님 앞으로 노후 병원비 해야 할 것 같아서 3만 원대 매수한 하이닉스 금액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아야 하는 시점인지 더 제가 가져가도 될지 조언 드립니다 하셨는데 그거는 돈 필요할 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지금 노후 병원비가 지금 당장 뭐 600만 원 필요하다 하면 그냥 그 600만 원어치 파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가족 중 2명이나 최근 삼성을 샀다는 지인 지표 알려드립니다. 남편과 욕심이 더 생길 때 팔자 하고 이야기해서 최근에 수익 실현 좀 해서 기부도 하고 부모님들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PC방 운영하는 동생이 어디에 투자할 줄 모르겠다고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채슬리 랩 가입하라 추천해 줬는데 삼성증권에서 1억 랩 가입 상담 다녀오더니 결과가 부정적입니다. 상담하는 분이 며칠 전 유튜브에서 전자 닉스가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을 키워줬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냥 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상담 직원이 채슬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듯 하네요.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전자 닉스는 여전히 반도체는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다. 3년 안에 삼성전자 닉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 다 반토막 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식이 내가 투자하고 나서 언제든지 마이너스 50%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투자하라고 워런 버핏이 하신 말씀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지금 뭐 몰빵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해야 되나 그런 분들한테 좀 신중하게 지금은 판단하시라 네,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 직원분이 아니니 아마 제 얘기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아마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분한테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으니까 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희는 반토막 난다 싶으면 저희가 알아서 팔잖아요. 랩 상품 가입할 때 주식 계좌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 랩 상품 가입할 때는 예, 현금으로 예, 주식 다 파시고 현금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1임은 주식으로 들고 오셔도 되는데 랩은 다 현금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최슬리 3개월 전 오후 방송 듣고 가입하려 하는데 여의도로 가야 하나요? 제가 전화번호나 주소 부탁드립니다 했었는데 여기 홈페이지 예, 주소 달아놨으니까요. 그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예,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통계 차트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고하니까. 근데 대표님은 너무 그 퀀터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자유고 투자 책임도 각자 져야 하는 거지만 작년에도 짝수의 홀수에 퀀터로 크게 벗어나서 사고까지 하시고 이번엔 반도체가 끝나간다는 뉘앙스로 계속 방송하시는데 반토막을 언급하는 등 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말씀하고 계시네.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게 퀀트의 심플한 개념인데 예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너무 날짜 등등의 퀀트에 집착해서 방향을 잘못 제시하는 건 아닌지 해서 한자 적어봅니다. 강흥보님이나 강영현, 강칠천님이 바보라서 지금 방송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크게 틀렸을 때 그걸 참고하는 사람에게 미안해서 안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부터 하락이다 반토막 날 수 있다 등등의 발언하시기 전에는 신중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실제로 저도 반도체보다는 다른 것에 확산할 것이라는 방송 보고 실행 옮겼다가 낭패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책임이죠. 하셨는데 근데 바닥에서 지금은 사도 됩니다. 그리고 비싸지고 또 시클리컬인데 시클리컬이 아니라 이제는 뭐 계속 올라갈 것처럼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죠? 근데 제 얘기가 거슬릴 때가 있어요. 바닥에서 왜냐하면 뭔가 두려워서 밑에서 막 팔았는데 뭐 여기서 올라간다고? 네, 계엄 사태 때 주식 저희 100% 다 채웠다 했잖아요. 그때도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전화 왔어요. 아니 계엄 사태가 터졌는데 주식을 산다고?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은 약간 외로운 게임이거든요. 대중과 이제 좀 반대편에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반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 저항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 퀀트. 네, 퀀트만큼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퀀트라는 게 그 회사가 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초기 고성장 국면에 있을 때랑 나중에 이제 성숙기에 들어갔을 때랑은 다르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이 똑같은 퀀트 잣대로 이 회사를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듯이 회사가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뭔가 회사가 변했을 때 있습니다. 변했을 때. 예, 그랬을 때는 또 성장주의 잣대를 갖다 대고 성장주에다가 성숙기로 접어들면 성숙기 잣대를 갖다 대고 그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는 성장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퀄리티 스탁이고 고배당주거든요. 지금은 SK텔레콤은 또 엔스로피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만 KT, LG U+. 그래서 콘테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전체적인 시장 작년에 홀수에 크게 올랐잖아요.
작년에 5자가 들어가는 해고 5자가 들어가는 해는 24년 연말에 5자가 들어가는 해 홀수 중에서도 5자가 들어가는 해니까 뭐 크게 주가가 상승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1기 1년차 2017년에 반도체가 주도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재작년 연말하고 작년 초에 얘기했을 때 반도체가 주도한다고 2017년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올랐는데 이번에도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웜의 소통을 너무 길게 또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없으면 안 된다. 반도체만큼 잘 나가더니 초대박. 넷플릭스 이펙트 보고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넷플릭스를 타고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은 물론 언어, 관광, 외식, 패션 등 문화산업 전반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K-콘텐츠의 영향을 확인한 넷플릭스도 비영어권 오리지널 콘텐츠 비중을 늘리며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서는 등 K-콘텐츠와 넷플릭스가 윈윈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3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넷플릭스 이펙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 1350억 달러, 약 200조를 투자를 했고요. 이를 통해 끌어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투자 금액의 2.4배인 3250억 달러, 약 500조로 추산이 됐습니다. K-콘텐츠는 이 같은 넷플릭스의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K-팝 데몬 헌터스, 흑백 요리사 등이 넷플릭스의 앵커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넷플릭스는 분석을 했고요. K-콘텐츠가 한국 소프트 파워의 핵심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관광, 언어,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활용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는 설명입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할로윈 데이 기간 가장 많이 검색된 커스텀 플레이 상위 5개가 모두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의상이었고요. 할로윈 데이 때 미국의 대표적 문화인 할로윈에서 한국 문화가 주류가 된 것인데 K-콘텐츠의 인기에 한국어와 한국 관광지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1월 글로벌 교육 플랫폼 듀오링고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운 미국 내 학습자는 전년 대비해서 22%나 증가했고요. K-팝 데몬 헌터스 공개일 이후 3개월 동안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1년 전보다 25%나 늘었네요. 넷플릭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에 맞춰 드럼을 연주했다면서 K-콘텐츠의 영향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넷플릭스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테드 스랜도스 넷플릭스의 CEO는 넷플릭스는 진정한 글로벌이 되려면 철저하게 로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었고요. 이 전략에서 특히 한국이 가장 큰 효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K-콘텐츠가 넷플릭스를 만나며 경제적 낙수 효과도 커지고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을 했고요. 드라마 제작 과정에 600여 명의 출연자와 스텝, 4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했다면서 한국 경제에 900억 원 이상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시즌2 공개 후에 2주 동안 원작 웹툰의 글로벌 조회수는 직전 2주 대비해서 22배나 증가했고요. 특히 중국어 조회수가 123배 폭증했고 영어와 태국어 조회수도 각각 20배, 12배 늘어났습니다.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 방영 이후에 CJ제일제당이 선보인 흑백요리사 셰프 컬렉션 밀키트는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200억을 돌파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도서, 웹툰, 제조업 등 인접산업의 부가가치가 다시 한번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언어 장벽도 무너지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영어 이외 언어로 된 컨텐츠 비중은 10% 안팎이었는데 현재는 전체의 3분의 1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스페인, 일본 등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넷플릭스가 설명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력기기도 슈퍼사이클 2035년까지 이어질 거다. 자, 국내 대표 전력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전력기기 호황이 203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양재철 현대일렉트릭 전력부문장은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2023년만 해도 2027년까지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는 봤지만 최근에는 2035년까지 간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 이제 뉴노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울산 공장 증설을 마치고 생산 확대에 들어가는데 미국 알래바마 공장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증설 중이고 충북 청주의 배전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중저압 차단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전력시장 중심축이 송전에서 이제 배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력 소비 현장 인근에서 전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인데 최대석 LS 일렉트릭 대표는 2등이 1등을 따라잡기 어려워도 바람 방향이 바뀌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금 시장의 바람 방향이 LS 일렉트릭의 강점인 배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2030년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률 10%대 중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미국 사업 비중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함정 중형선 기획부문장은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을 밝혔는데 미국 방위산업 기업 안드릴과 무인수 상정 시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라며 패키지화, 현지화, 표준화 전략을 통해서 함정 중형선 부문 매출을 2030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코스피 90% 폭등했는데 여기 한국 맞나요? 청년들 한수. 자, 사진은 내 일자리는 어디에? 4월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을 했고요. 청년층 고용률은 24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3일 서울 도화동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취업준비생들이 구인 공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사진이 왜 이렇죠? 깜짝이야. 저는 보면서 이 학생들 뒷모습인데 여기 머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좀 크게 보여드리면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가 어디 갔지? 가보니까 여기가 무슨 뭐 쓰는 곳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뭘 쓰고 있네요,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머리가 안 보여가지고. 자, AI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먼 미래에 하게 될 줄 알았던 질문이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고요. AI발 반도체 슈퍼 호황이 한국 경상수지와 코스피 지수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AI 덕분에 모처럼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같은 이유로 청년 세대는 온기에서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DI는 13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2월 발표한 1.9%보다 0.6%포인트 올려 잡았는데 이유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서 수출과 설비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각각 4.6에서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94% 늘어나서 2,3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의 400조예요. 400조. 한 350조? 350조 정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1.7% 성장을 했고 전자와 닉스 주가는 80% 넘게 상승을 했죠. 경제지표와 자산 가격은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한기만 가득합니다. 반도체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데다가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경기가 악화하면서이고 건설 경기 한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24년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한 2,900만 명 되네요. 보니까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19만 4천 명이나 줄었고요.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했고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전자 주가 급등을 보면 남의 나라의 얘기처럼 느껴지고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로 일하며 받는 최저임금 수준 시급으로는 주식에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에 육박하는 등 외식 물가도 뛰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면서 최근 기업은 AI 역량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 경력을 쌓아야 경력직이 될 텐데 어디서부터 단추를 끼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동생들 80년대,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 동생들 저희 아들이 99년생이지만 98년생이 저랑 축구하면서 형님 패스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다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이 참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도 매년 대절이나 고졸 한 명씩 뽑고 있습니다. 계속. 올해도 작년에도 뽑았고 올해도 뽑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취업난이 심합니다. 청년 실업이 되게 심합니다. 500억 5천억 날벼락 맞을 판 삼성전자 긴장하는 이유.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글로벌 영업이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CJ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일 주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낸 이익에만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 제도를 2028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AB 1790 법안이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세입조세위를 통과했고요. 법안은 예산 결의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뒀는데 최종 서명할 케빈 뉴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인데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제도는 1986년에 도입된 워터스 엣지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도 미국 내 사업소득에만 과세를 하는데 이 워터스 엣지가 폐지된 뒤에는 글로벌 계약사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계 통합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이익 합산 기준을 미국 내 이익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익으로 바꾸는 건데요.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둔 한국 기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개편에 나선 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외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안게 될 막대한 법인세와 행정 부담을 우려해서 주의회를 상대로 직접 외교전에 나설 거고요. 자, 캘리포니아주의 법인세는 미국 법인 순이익의 미국 내 캘리포니아 매출 비중과 주 법인세율 8.84를 곱한 형태로 계산이 되고요.
자, 2028년부터는 워터스 엣지는 완전히 폐지되고 세계 이익을 합산 보고하는 이 세계 통합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자, 전자와 하이닉스가 캘리포니아주에 각각 설립한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아메리카의 지난해 이익률은 0.74, 0.4%로 삼성전자 13.5, 하이닉스 44.2%의 글로벌 순이익률보다 낮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내하는 주법인세를 단순 계산한 결과 주법인세 부담은 현재 약 5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요. 미주 매출은 미국 매출로 미국 법인 간 내부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미 조세 협약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은 지난달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7개국과 함께 기업들은 각기 다른 회계 기준과 통화 등 공시체계를 담은 여러 관할 구역의 재무보고를 통합해야 하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견기업에는 행정부담이 더욱 막대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를 적은 서한을 마이크 깁슨 하원 세입조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샌프란시스코 떠나가지고 세금이 조금 부드러운 텍사스로 다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자, 전쟁 뚫고 주가 뛰는데 닷컴법을 기억하라 경고한 까닭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이란 전쟁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미국과 일본 증시에서 과열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AI와 관련된 기술 및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집중되며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취약해져서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가 재현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13일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가 높은 물가 지표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S&P 500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고요. 4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률인데 아까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렇게 빵 뛰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현재는 39.2 거의 40%예요. 자,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 약 2달간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인 세계 주요 기업의 시총은 약 5조 4천억 달러 늘었고요. 증가율은 4.2%에 달하는데 인텔,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이 증시를 주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시총 100억 달러 이상 반도체 업체의 기업 가치는 전쟁 이후 26% 높아졌으며 증가 규모는 3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자,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3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이는 AI 쏠림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파센스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실적 발표회를 연 대형 상장사 중에서 3분의 2가 AI를 언급했고요. 이는 중동 전쟁을 언급한 기업 수의 약 2배나 됩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니케이 225가 연초 대비해서 25% 상승을 했는데 구성 종목 225니까 225개 가운데 이런 83개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배 급등한 키옥시아 홀딩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업체 등 2부 종목에 주가 상승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자, 니케이 225 구성 대기업 시총을 그 외 도쿄 증시 상장사 시총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NT 배율도 21년 말에는 14배에서 지난 8일에는 16.4배까지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쿄 증권가에서는 일본 증시의 NT 배율 정상 범위를 13에서 한 15배로 보는군요. 이처럼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틀 연속 높은 물가 상승 통계치가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가 1.4%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워 주가에는 악재로 해석이 되고 불안정한 휴전 상태 속에 전장이 끝날 것이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및 운송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 또한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합니다. 특정 섹터에 집중된 이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처럼 작은 조짐만으로 허물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마이클 버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20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폭이 닷컴 버블 막바지인 2000년 3월 후 최고치라면서 99년에서 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말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TSMC 등 주요 반도체 칩 회사를 포괄하는 필반 지수는 한 달 새 40%나 급등했습니다. 자, 최근 주가 상승세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죠. 네. 지난 1분기 S&P 500 기업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달 8일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한 449곳 중에서 83%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80%나 넘어요. 네. 일본에서도 최근 주가 급등 이유를 일본 증시의 구조적 개선에서 찾는 이가 늘고 있고요. 다케바야시 유키 시티증권 부장은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기업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구조개혁이 진전됐다면서 일본은 더 이상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시장이 아니다고 단언해.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휘자처럼 AI 조율, 오케스트레이션이 뭐길래. IT 업계에서 요즘 부쩍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AI, 로봇, 클라우드 사업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AI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나온 말인데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여러 악기로 구성된 악단이고요. 무대 위 악기들은 저마다 소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악기들이 하나의 곡처럼 어우러지도록 파트와 순서를 배치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IT 업계에서도 쓰이는 뜻도 같은데요.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결제 시스템, AI 모델, 로봇처럼 서로 다른 기술 요소를 하나의 목적에 맞게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별 기술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설계 운영 방식입니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이 개념이 더 중요해졌고요. 초기 AI 경쟁이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었느냐였다면 이제는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성과를 내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AI 모델만 좋아서는 안 되고 특히 기업 업무에서는 데이터 저장소, 컴퓨팅 자원, 업무 시스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컨대 AI를 이용해서 특정 소비자층의 신제품 마케팅을 할 때 광고 문구를 아무리 잘 쓰는 AI 모델이 있어도 해당 고객층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애플리케이션 푸시 시스템에 연결되지 못하면 해당 캠페인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AI가 답을 내는 것과 기업 업무가 끝까지 실행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이 간극을 메우는 운용의 기술입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있는데 폴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6억 5천만 달러에서 2034년이 되면 603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90조 시장이다, 그죠? 네. 네, 오늘 모험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